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곤괴초륙의 상사로부터 시작하여 바로 유2효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6효에서 상에서 다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공자의 상전은 물론이려니와 앞에서 우리가 했던 부분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의 선악과 바로 군자소인 등등의 분류의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번 강의에서 다시 보완하여 앞에의 미진한 부분이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은 모든 음효를 살펴보는 데에 가장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부각시켜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상활 이상견빙은 음시음냐니라고 해서 우리가 잔소리를 밟으면 머지않은 날 두꺼운 얼음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비유법으로서 우리가 작은 잘못을 저질러서 키워나가면 큰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이 처음 응결되면 서리가 되듯이, 음이 처음 응결되면 서리가 되듯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쌓여가면이라는 말로 공자는 앞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음이 처음 응결되면 설이 되었다가 더 응결되면 얼음이 얼어지듯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제일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 점차 쌓여가면 큰 화근이 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의 시초는 음이 처음 응결될 때는 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겠지만 훗날 단단한 얼음이 얼게 되면 그것은 감내하기 어려운 경지까지 가게 된다라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자 소개가. 그래서 이 시자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 글자가 뭔가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치 두 글자인 것입니다. 그 도가 순치하여라고 하는 그 도는 어떤 도냐? 음의 도가 차례차례로 이르러 가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순치라는 말 속에는 이 점진이라는 뜻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던 것이 점차적으로 커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견빙야라라고 쓰는 것입니다. 단단한 얼음이 오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라고. 이와 같이 우리는 큰일이라 하는 것이 바로 생긴 게 아니라 시작을 해서 순치를 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게 길들여지면서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불행을 겪게 된다라는 그 비유법으로 상을 써놓은 것입니다. 안위지의 작 초류이상하니 위지를 살펴보면 여기 앞에다가 초륙이라는 두 글자를 써가지고 초륙이상 이렇게 쓰여 있으니 금당총지라 오늘날 우리는 이 책에서도 마땅히 따라서 초륙 이상 견빙은 이렇게 읽어야 옳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이라는 것은 순습야라 해서 차례대로 익혀서 길들여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운봉호시 말을 여기에 다시 부각시킨 것은 바로 음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과 또 반면에 부양어금이라고 하는 특정적 의의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운봉호시의 말을 보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봉호시는 음양이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와 또다시 우리는 거기에서 부양어금을 할 수밖에 없는 의의를 교역과 변역에 의해 붙여서 살펴봤다라는 점에 중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면 리는 초상이요. 우리는 이 밟을 리자가 동사로 하면 밟을 리자고 명사로 하면 신발 이자가 되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의 상이 되는 것이고 설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음의 상을 말하는 것이고 견빙이라고 하는 것은 유금상이라 견빙이라고 하는 것은 유금이 다 확산됐을 때의 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상 견빙지라고 말할 때 이르지자는 위지지사입니다. 그런 일이 닥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점들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험스럽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니라고 합니다. 본의의 어차요의 특성은 자는 본의에서 우리 앞에 보셨다시피 바로 우리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과 음양을 가치관을 두고서 붙잡아야 할 것, 억제해야 할 것, 이러한 것을 이 효에서 특별히 자상하게 말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 우리 주역이라고 하는 본질부터 다시 살펴보자라고 합니다. 이 주역이라는 역자는 우리 처음 보셨다시피 주자는 어떻게 평가했는고는 교역이요 변역이라는 말을 가지고 주역의 역자를 우리는 처음 해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지 음양이라고 해서 상대적인 음양으로 말할 때 우리는 교역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양지성은 건하니 양의 성질이라는 것은 힘차는 것이니 그것이 우리 인성으로 말할라 치면 인의 예지에서 인과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지성은 순하니 음의 성질이라는 것은 순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사람의 본성으로 말할라 치면 의와 지혜지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성품에도 인예만 있고 의지는 없어야 할 수는 없겠죠. 이게 우리 인간에는 반드시 인의예지 성품이라는 네 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는 불능상무자야라 능이 서로 없어서는 아니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대대지 음양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상대적인 음양을 가지고 말할 때는 마치 인의의 지가 두 개로서 상대를 이루면서 없을 수 없는 필연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의 음양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유행의 음양 속에서는 바로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느냐, 유행하게 되면 흘러서 행하게 되면 어느 하나는 소멸되고 어느 하나는 커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1년 365일이 추나추동에 돌아가는 것이 소장 개념이에요. 양이 소멸되면 음이 커나가는 것이고 음이 커나가면 양이 바로 소멸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로 볼 수 있느냐? 간단해요.
해의 길이와 밤의 길이에요. 바로 우리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밤낮의 길이에요. 바로 밤낮의 길이가 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빨라요. 밤이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뭐가 소멸해요? 낮이 짧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즈음에 있어서는 어떤 성질로 이제 이 운행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양이라고 하는 속성은 위생이요 위숙이요 위군자며, 양이라는 속성은 춘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려주는 것을 위주로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좋게 하려는 데 목적을 해서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선할 숙자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거기에는 군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과 겨울이 되다 보니까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컸던 것을 갈무리지기 위하여 그걸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무리를 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좋지 죽어가는 것을 잔치를 벌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할 선자에, 선할 숙자에 반대로 사특하다에 좋지 않다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을 사람에 견주어 보면 음은 소인에 배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행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교역과 변역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속성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과 하나의 일련선상에서 유행하고 변화하는 것, 그 입장에서는 바로 선악과 인간으로는 군자소인의 구별이 없을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성인은 미상불, 치기 부양어금지의라, 그래서 바로 공자께서나 주공께서나 그 두 분께서 효사를 다루면서 일찍이 그 부양어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다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역을 보면서 이러한 부양어금에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냐면 교육적이고 이 경제적인, 이 교계적인 그 의미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봉호 씨는 여기에서 주자가 하신 말 뜻이 있겠지만 더 부각시킨 것이 뭐냐, 바로 운봉호 씨가 부각시킨 이 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교역과 변역으로 봤다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음양의 진퇴에 있어서 군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나가기가 힘들고 소인의 진출이 쉽다라는 점을 바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여기에 글을 가만히 봐보시면 이상지 견빙지 장지하니 우리는 찬 이슬을 밟으면 머지않은 날 두꺼운 얼음이 장차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니,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금미지의예요. 우리는 설이라고 하는 그 미세한 일들을, 우리는 서리를 맨발로도 밟을 수 있을 만큼 그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별나지 않는 일도 우리는 매사를 조심하셔야 나중에 그 일이 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금이라는 말은 하찮은 일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미세한 일을. 바로 이렇게 해서 별 대수롭지 않는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뜻을 밝혀놓은 것인데, 그걸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자, 건괴와 곤괴를 대비해 보면 좋은
현상 하나가 나타나게 돼요. 건지양은 주 발현이니 건계의 양이라 하는 것은 발산을 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점진적으로 땅 속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잠룡즉, 그런데 잠룡에서는 명기미현하고 잠룡에 있어서는 양이라고 할 때에 혈룡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잠자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미현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것은 발산해야 할 물건임에도 땅속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복을 주로 하는 것이에요. 숨고 엎드린 걸 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자, 양은 발산해야 함에도 잠자를 써놨는데, 음이라는 것은 숨겨지고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상을 쓸 때는 뭔 글자를 써놨는가를 눈여겨봐요. 이상하면 겸빙지라고 그랬잖아요. 단단한 얼음이 이르러 온다고. 이르러 온다라는 것은 음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세를 발동을 한 거예요. 그게 닥쳐온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미 이르게 된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부분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잠룡이라고 하는 것과 이상 겸빙지라고 하는 글자 속에서 사람의 일에 대비하면 군자는 진진하니, 군자라는 것은 정말 자리에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고, 소인의 진진을 이하라, 소인이 벼슬에 나가서 그 기세를 부리는 것은 이렇게 쉽게 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잠룡, 무룡이라는 잠자 뜻과 이상 겸빙 지라는 데에서 역시 군자라는 것은 참 나가기가 힘들지만 소인은 정말로 잘 파고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는 직방대라고 해서 바로 이 직방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신 동목에 있어서 직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공자께서 경이직내 의방에 찾아내 본 것입니다. 원래는 직방대라고만 했지 거기를 공자처럼 여기다가 직이라 하는 것은 내면의 공부를 말하는 것으로 내면을 곧게 하고, 방이라는 것은 바깥의 모든 일을 반듯하게 한다 해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경자와 의자를 붙여서 봐버린 게 공자의 안목인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육아의 공부에 안팎의 공부를 말해 놓은 것입니다. 이 직방대라고 하는 것이 한 글자씩인데 곧고 바깥으로는 반듯하고, 이 직하고 방하니까 결과가 뭘로 나오냐면 대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안팎으로 경이직내와 의방해를 하면 사람으로 말할라 치면 뭘로 넘어가느냐, 그 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덕을 닦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자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팎으로 공부를 다해서 사람으로 말할라 치면 내외의 공부라고 하면 되겠죠. 직방은. 대자 뜻은 뭐예요? 이제는 그 말을 방금 종합하면 우리 공부를 크게 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안팎으로 공부를 모두 다 겸비했을 때 크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경지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바로 불습이라도 그런 거예요. 더 이상 학습을 하지 않아도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 이런 정도 했으면 더 할 게 없어요. 이것을 땅에 붙여서 이제 글을 우리는 해석해 보는 것이에요. 유순정고는 곤지직야오, 유순하면서 바르고 견고한 것이 곤도의 이 직자의 뜻이다. 이게
그리고 방이란 건 뭐냐? 부형유정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부형유정은 간단해요. 우리 자주 말했듯이 콩 심어 놓으면 땅은 어때야 돼요? 콩 심어 놓은데 콩이 나게 하고 콩을 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형유정이에요. 형체를 주는데 일정함이 있어서 바뀌지 않아요. 땅에는 뿌린 대로 나온 것이에요. 아니, 들깨씨 뿌려놨는데 갑자기 거기서 강냉이 나온 것은 없어요. 이게 형체를 부여함에 일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곤도에 있어서 방이다라고. 덕한 무광은 곤지대하라. 덕이 곤도의 무광에 부합되는 거, 이게 곤의대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 경이직례를 하면 대라는 것이 뭔 뜻으로 나온지 이제 알겠죠? 안팎의 공부를 다 하시면 땅의 무광에 합하면 덕한 무광, 그러면 여러분의 공부는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늘은 무광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대자예요. 이 대자가. 육이 유순이 중정하고 유기는 유순하면서 바로 음의 자리에서 중도에 있는 데다가 음이 음자리가 쓰니까 정까지 갔죠. 이러한 덕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우도 곤도지 순자라, 또다시 곤도의 순수함으로 하나도 양이 뒤섞여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덕은 내직 외방이 우성대하야 딱 그러지 않아요. 내직 외방이 되니까 거기가 성대 자리가 나온 거예요. 내직 외방하면서 또한 성대하여, 성대해 버렸으니까 더 이상 공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불대학습이에요. 학문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고. 점자가 유기덕이면 기점이 여샤라. 점친 사람이 이러한 직방대에 덕을 두시면 이와 같이 가만히 있어도 아마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런 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운봉어 시왈 곤오효 각취상이로되, 곤우오효는 상을 취한 게 각기 달라요. 이게 용하고 저희 건괴하고 달라요. 초효에서는 어른 말했지만 다른 효에서 어른 말한 게 없어요. 이게 각기 그 상을 5개가 별개로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유기에서만은 독지기 성체의 유순자언지라, 유독 그 곤의 성체가 유순한 것을 가리켜서 곤도의 순수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초와 3과 5는, 초와 3과 5라고 하는 것은 당장 보면 딱 뭐예요? 이게 부정이죠. 바른 자리가 아니죠. 음효이기 때문에 유순하긴 유순하지만 음이 양의 자리를 갔으니까 모두 다 부정이죠. 부정하고. 사와 상이라는 것은 유순하기는 유순하되 중도는 아니잖아요, 또. 이게. 그런데 오직 유기만큼은 유순이 중정하여 유순하면서도 중정이라고 하는 것이 곤계 오효 중에 유기만 유독 그러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머지 오효하고 다른 독특한 덕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순이 중정하기 때문에 곤도의 순수함을 얻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곤도는 유기가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건계라고 하는 것은 강건이 중정하기 때문에 건계는 구호가 그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정적 내직이요, 정하면 바로 이것은 효를 갖고 말했죠. 바른 자리에 정의에 있으면 이 소리잖아. 이게 정의에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직방대의 직자 뜻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게 내직을 만들어내고, 바로 가운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외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직즉 생물이 불가 굴려요. 내직하면 땅이 만물을 내는데 어떤 것도 굽히거나 흔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항상 정직한 사람은 일 처리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남들이 뭔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미적거린 거예요. 그건 심사숙고한 것이 아니라 미적거리고 뭔가 핑계대기 시작하면 그 사람 뭔가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부형에 불가이역이요 형체를 줄 적에 조금도 바뀐 게 없으니까 앞에 말한 대로 종두, 콩을 심으면 생두요. 이렇게 해서 내직외방하면 그 덕은 자연히 성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대라는 말 속에가 공부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 습득이 그래서 더 이상의 학습과 익혀나가는 공부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 기다린다는 말은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이 이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유기지동이 지기방년이 바로 유기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움직일 적에 지기방년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동자를 가지고 우리 인간사로 나오면 처사가 되죠. 일처리가. 바로 이 유기의 그 동할 적에 모든 일을 처리할 적에는 지기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쉽게 말하면 내면으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바깥으로는 일 처리를 반듯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내외 공부예요. 사람은 정직하기는 정직해도 경의직내는 했을지라도 의가 부족해서 일 처리를 잘못한 경우는 있는 것이에요. 그게 원래 사람을 가만히 보면 올곧은 사람인데 일 처리가 미숙한 경우가 있다고. 그건 이거 방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온전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일 처리는 야무지게 하는데 속내가 조금 바르지 못한 사람도 있어. 그게 가만 보면. 이렇게 해서 유기지동은 내외가 모두 겸전된 걸로 보는 것이에요. 불승무불리라고 하는 5글자는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지도광야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이 되는 거, 그게 빛나는 것이에요. 이게. 쌍호 씨가 뭘 말했냐면 유기지동은 지기방야라. 유기의 움직임은 지기방야라고 하니 바로 8글자는 공자가 쓰신 8글자는 뭔 뜻이냐면 욕지기 직방인데 우리는 내면으로 정직한 마음과 바깥으로의 일처리가 반듯한 것을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되냐면 그 속내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 속내는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 당어 동처에 관계할 수밖에 없어요. 동하는 곳에서 우리는 그 속내까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동처에서 그러한 점을 관찰해 봐야 된다. 마땅히 동처에서 그 점을 살펴봐라. 자, 예를 들어서 곤개니까 지지생물야에 땅이 모든 만물을 낳아줄 적에 이게 동인지 알겠죠? 땅이 움직인 것은 뭐예요? 땅의 기운이 움직이면 모든 만물이 발생하죠. 발생할 적에 장어중자가 필따르의 무소해언하니 씨앗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생기들이 반드시 바깥으로 발산해 가지고 싹이 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도 그 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둘리거나 숨긴 적이 없어요. 씨앗을 뿌리면 뿌린 대로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싹 틔워준 것이에요. 자,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정직하구나, 이 소리예요. 만약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옥수수씨 뿌려놨는데 갑자기 그 밭에서 콩이 나면 어쩔 것이요? 그것은 땅이 장난을 친 거예요. 바로 위와 같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뿌린 대로 그대로 키워주는 거, 그게 땅의 정직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생물자에 성물자에 그 만물을 땅에서 이루어져서 가을이 되면 어때요? 뿌려놓은 것이라든지 거기서 크고 있는 것이 큰 것은 큰 것대로, 가는 것은 가는 것대로, 키가 큰 것은 큰 대로, 바로 고자의 반대로 섰으니까 높으니까 아래는 나지막한 거죠. 이게 작은 키는 작은 키대로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나는 물건은 나는 대로, 땅속에 잠긴 물건은 잠긴 대로, 동한 것은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수물 부영을 한다. 그 물건 따라서 그 형태를 그대로 부여한다. 그래서 가교정분하니 제각기 모든 물건에 일정한 본분을 둬서 땅이 야로를 부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차가히 견기방이라 여기에서 땅에 그 반듯한 것을 볼 수 있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사실은. 약 기대죠. 이제 직자하고 방자 썼으니까 그 큰 걸로 말할라 치면 이것이 큰 것이다. 지지무불지제니 땅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부지해주고 실어주지 않은 게 없나니 이것은 고 불대원이 가견이라 참으로 말할 필요조차 없이 우리는 말 안 해도 땅이 크다라는 걸 가야 할 수 있다. 지도지광은 자연이 연이니 바로 이래서 땅의 도리에 있어서 빛나는 것은 자연이라는 말이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자연이라는 말은 불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학습한다라는 것은 자연이 아닌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천간, 눈이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것은 책이 자연스럽게 안 보이니까 고개를 숙인 것이에요. 잘 보이면 앞에 꽃 보듯이 멀찌감치해서 볼 거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볼 때 왜 책을 눈앞으로 자꾸 갖고 온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간단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학습한다라는 것은 자연의 경지에 못 가니까 책이 절로 안 보이니까 보려고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자연이 연이 뭔지 알아요? 학습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연이 연은 책이 내 눈으로 스스로 찾아온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돼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이게 자연과 노력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노력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찾아가니라고 힘든 거예요. 이게 찾아오면 쉬운 거예요. 인지덕이 능여 지도지 내지 괴방이요. 사람도 공부할 적에 덕이 능히 지도처럼 내지 괴방을 같이 하고 내면으로 곱고 바깥으로 반듯한 것처럼 하고 또 우성되면 내외의 내지 괴방이 성대한 경지까지 간다면 기대야 학습이 홀이제야 어찌 학습을 필요로 한 후에 이로움이 있을 거냐고.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깨달은 자와 경물이라는 것과 물격의 차이는 뭐냐?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려고 힘을 쓰는 것이에요. 물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도를 깨달은 것이 뭐냐? 모든 사물의 이치가 절로 내 눈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 차이가 우리는 자연과 부자연의 공부의 경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